무섭게 만드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한영이 어떤 불의인지 확인해볼까? 오늘은 죽는 순간에야 진짜 후회를 하게 돼. 내가 어떤 놈인지 궁금한 거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2주 뒤야. 그 안에 낙마시킬 수 있겠니? 수석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10년 전으로 회귀한 판사 이한영이 연쇄 살인자의 재판에 이어 두 번째 맡은 깡치 사건의 재판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완벽하게 놀라운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한영은 한국 병원을 통해 병역 비리를 저질렀던 고위 인사들을 모조리 공개하고 마는데요. 역동적으로 흐르는 사법부 인사에 어떤 파장을 던지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이제 강신진과 장태식을 쳐내기 위해 해날 로펌이 아닌 더 큰 보호막을 등에 업고 김진아 검사와 손을 잡고 전투력을 올리려고 판을 짭니다. 그리고 강신진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들어가는데요. 그 거대한 판을 완벽하게 짜가는 다음 화 이야기를 예고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이한영을 시험하기 위해 백이석이 던져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런지 궁금해서 재판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기자와 판사들뿐 아니라 서울에서 강신진까지 내려와 있었는데요. 이한영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단독 판사가 아니라 10년 된 판사 마냥 노련한 진행을 선보이죠. 이 사건은 예비신랑 박혁준이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김선희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박혁준 앞으로 남긴 내용이죠. 박혁준의 의도된 교통사고로 보이나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터라 1심에선 무죄로 풀려났던 사건인데요. 이에 이한영은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선희의 사촌 동생 김가영의 개인 폰을 공개함으로써 마치 알고 있던 것처럼 사건의 전말을 보여줍니다. 박혁준과 김가영은 원래 연인 사이, 사촌 언니 김선희는 박혁준과 하룻밤을 보내고 거짓으로 임신했다며 박혁준을 빼앗으려 했는데요. 김가영은 억지로 박혁준과 헤어지게 되지만 나중에 둘이 몰래 만나면서 박선희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모의 살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김가영의 공적인 폰 외에 개인 폰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한영이 폰에서 드러난 사진 한 장으로 재판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박혁준은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3명 모두 서로 가해자요, 피해자였던 사건이었죠.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선 강신진이 자신의 인맥으로 김준만 대법원장을 세우고 충청지법의 백이석을 대법관으로 올려드릴 계획이었는데요. 강신진은 자신과 대립하며 올곧기만 했던 백이석이지만 원치 않는 인사들을 쳐내는 도구로 적당히 쓰고 욕망을 가진 흑화된 인사들을 자신 쪽으로 명확히 줄을 세울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사법관 대개혁에 휩쓸려 백이석이 도로 충청지법으로 내려오게 되는 미래를 겪었던 이한영은 이 시기에 백이석이 대법관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미래를 알고 덤빈다 해도 혼자 서울에서 싸우기에는 힘든 현실이죠. 전생에선 해날 로펌의 머슴으로 그 힘을 발휘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선 백이석을 등에 업고 판을 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작전이 바로 한국병원장의 잃어버린 장부에서 나온 병역비리 명단이었죠. 예고에선 병역비리의 온상이 된 한국병원장이 쇠고랑을 찰 걱정으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죠. 가짜 의료 기록으로 만들어진 VIP 환자 보고서가 이한영이 발표한 명단과 일치했으니 말이죠. 이 장부는 한국 병원장 집의 절도 사건 때문에 세상으로 나온 것이었는데요. 예고편에선 이한영은 장부를 송 기자에게 넘깁니다.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 더욱 화제가 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에 강신진의 카르텔이었던 김준만 대법원장 후보와 당대표 조후원이 조사를 받는 모습인데요. 이들뿐 아니라 이한영의 폭로로 강신진의 사람들이 여럿 내쳐진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한영의 계획은 백이석이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은 건데요. 이한영이 가져온 장부를 보고 백이석도 그대로 가감없이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백이석을 보는 시선이 부담스럽고 위험해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이 되는 것을 보류시키게 만들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선 임정식 부장판사와 이한영이 괴한들에게 당하는 장면들이 나온 것이죠. 유명 인사들의 죄를 함부로 드러냈으니 말이죠.
이에 강신지는 과감하게 날뛰고 있는 이한영이 어떤 놈인지 너무도 궁금해하는데요.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2주 뒤야. 그 안에 낙마시킬 수 있겠니? 수석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 그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의 시험은 2주 후 청문회를 여는 법무부 장관 예정자를 낙마시킬 수 있냐는 건데요. 바로 병역비리 게이트를 터뜨려 수많은 사람을 날려버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목을 날릴 증거와 상황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사실과 법을 이용해 사람들의 목줄을 놓고 당기는 실천법인데요. 정의와 법의 심판과는 별개로 말이죠. 이에 미래를 알고 있는 이한영은 강신진에게 충성을 맹세하듯 말합니다. 수석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 이유는 해날 로펌이 아닌 강신진과 직접 재판 거래라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건데요. 그 모든 불법적인 요구는 나중에 한 번에 쓰러뜨릴 증거가 되니 충직한 부하가 되는 것이 필요한 수순인 거죠. 이번에 도난당한 병역비리 장부를 손에 넣게 된 것은 친구 석정호의 도움이 컸었는데요. 석정호의 착한 사채업자라는 설정이 굉장히 특이했죠. 시장에서 장사하던 엄마 따라 시장에서 자란 그는 지금도 시장 사람들을 위해 사채를 빌려주고는 시장 물건을 사주면서 퉁치고 복지관 등에는 헐값으로 팔면서 시장을 위해 일을 하죠. 겉으로는 무서운 깡패 조직처럼 보이지만 정규직 직원 12명에 4대 보험과 온갖 복지를 다 챙겨주고도 망하지 않는 업자죠. 게다가 계열사라고 부르는 노래방, 편의점 등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속은 이렇게 훈훈하지만 일사천리로 장부를 찾으라며 움직이는 모습이 겉으론 조직과 다름없는데요. 결국 장부는 엄마의 고물상으로 들어오고 장부의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엄마의 촉으로 무사히 한영의 손에 들어왔던 것이죠. 한영은 현생에 다시 살아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이 바로 돌아가셨던 엄마와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인데요. 따뜻하게 아침을 차려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쓰는 모습이 다음에 할 거라며 미루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용역 깡패들에게 맞고도 가해자로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것이 바로 S건설의 장태식 때문이었는데요. 그 점에선 김진아 검사와 공통점이라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 검사는 검사가 된 그날부터 장태식을 응징하기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었는데요. 역의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해보지만 그것도 경찰들의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일부러 체포를 하고 48시간을 끄는 작전이었죠. 사전에 유출된 수사 기록을 가지고 S건설에서 만들어 온 자료들 덕에 무혐의로 풀어나는 꼴을 보면서 장태식이 사법계의 완전한 보호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아 검사는 복수하고 싶어도 내부의 적이 너무 많은 관계로 쉽지 않은 터 이한영 판사의 협업 제안은 더 없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해날 로펌이 아닌 백이석과 김진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강신진에게는 충성을 보여주는 연기를 하며 복수를 빌드업해 나가는 판사 이한영. 사건을 판결할 때마다 안겨주는 사이다와 치밀한 판을 짜는 통쾌함이 다음 화에도 기대가 됩니다. MBC 토요일 9시 50분 본방 재밌게 시청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풀어보겠습니다.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D드랍이었습니다.